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샛별쌤입니다.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샛별쌤하고 또 열심히 과학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 그 혼합물을 나눠 볼 겁니다. 그런데요,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고체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들은 크기가 다른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나누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지금 크기가 다른 콩, 팥, 좁쌀, 이 친구들이 막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요, 콩하고 팥하고 좁쌀하고 막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이들의 특징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콩, 팥, 좁쌀 모두 둥글어요. 모양은 모두 둥근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콩의 크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팥은 그들 중에서 중간 크기고요. 좁쌀이 가장 작습니다. 우와! 이들의 차이점은 크기죠. 색깔 같은 경우는 콩 노란색이고 팥 붉은색이고 좁쌀 노란색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손으로 만약에 콩하고 팥하고 좁쌀을 나눕니다.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나눠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런 좁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좀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무엇을 준비했는고 하니 여기에 보시면은 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채를 준비를 해가지고 콩하고 팥하고 좁쌀을 나눌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채를 아무런 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셨더니 좀 채의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한번 보실까요? 눈의 크기, 그 채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채의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눈의 크기가 어때야 되냐면요. 지금 봐주시면은 콩하고 팥하고 좁쌀하고 크기 보셨을 때 크기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이제 요 세 개를 분리할 때 눈의 크기를 적당한 것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눈의 크기가 콩보다는 작고 팥보다는 큰,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사이 정도인 채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크기가 팥보다는 작고 좁쌀보다는 큰, 그러니까 요 두 개 사이 것을 또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채를 두 개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채의 눈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면요. 콩하고 팥 그 사이 크기인 그 사이의 눈의 크기인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팥과 좁쌀 사이의 눈의 크기인 것을 하나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총 두 개의 채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 주시냐? 채를 이제 사용하면서 분리를 할 겁니다. 일단 보세요. 눈의 크기가 작은 채를 먼저 사용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지금 채 두 개를 준비했는데 작은 채를 준비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채에서 좁쌀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윗부분에 콩하고 팥이 남습니다. 이 남는 것을 조금 더 큰 채에다가 이렇게 걸러주시면 팥만 빠져나가고 콩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눈의 크기가 작은 채를 먼저 사용을 했더니 제일 먼저 나온 친구가 누구냐면 제일 알갱이가 작은 친구. 그쵸? 그 친구가 먼저 분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눈의 크기가 큰 채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는 콩만 걸러주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한번 걸러줘서 팥하고 좁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큰 채를 이용을 했더니 누가 먼저 나눠졌어요? 큰 채를 이용할 때는 알갱이가 크기가 컸던 콩이 가장 먼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콩하고 팥하고 좁쌀 이 혼합물 같은 경우는 알갱이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용을 했어요? 그쵸? 채를 이용을 했습니다. 채로 비슷한 크기 알갱이끼리 쉽게 분리를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콩하고 팥하고 좁쌀 보셨었는데요. 생활 속에서 고체 혼합물을 좀 수월하게 나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해변에 쓰레기 수거 장비입니다. 지금 여기 모래가 있고 바다가 있고 여기에 쓰레기가 막 있어요. 이럴 때 아무래도 모래는 조금 남겨둬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쓰레기를 좀 분리를 해야 될 건데 여기에서 좀 크기가 작은 것은 모래죠. 그렇죠? 모래는 여기 보시면 채 아래로 모래는 싹 빠져나오고 위에 지금 쓰레기만 남고 있죠. 그 쓰레기만 건져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모래하고 자갈 분리할 때도 지금 뭐 사용해요? 여기 보셨더니 채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도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때도 지금 가만히 봐주시면 여기도 좀 다양한 크기의 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작은 친구들이 아래로 빠지고 큰 친구들은 아래로 빠지고 하면서 이게 모이게 되겠죠. 해서 다양한 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해서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 분리하는 방법 중에서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리해 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셨더니 모래와 진흙 속에서 제첩이라는 것을 골라냅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제첩이라는 친구가 모래하고 진흙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채처럼 생긴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모래하고 진흙은 다 아래쪽으로 통과되고 제첩은 그 위에 남아가지고 제첩만 쉽게 골라낼 수 있도록 그러한 채 모양 비슷한 친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콩하고 팥하고 좁쌀 분리할 때 채를 2가지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까 콩하고 팥하고 좁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의 크기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해서 콩과 팥 사이에, 요 사이에 해당하는 눈의 크기가 큰 친구, 그쵸? 콩하고 팥 사이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은 좀 작은 친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팥과 좁쌀 사이의 눈의 크기, 그쵸? 해서 2개의 채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콩, 팥, 좁쌀, 알갱이의 크기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용을 해서 나눴죠? 바로 채를 사용하면 비슷한 크기의 알갱이끼리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해변 쓰레기 수거 장비의 채에 쓰레기와 모래를 함께 통과시키면 좀 크기가 작은 누가 빠져나와요? 바로 모래가 빠져나오죠. 작은 모래는 아래로 빠져나가고요. 크기가 큰 쓰레기만 채에 남아 분리가 됩니다. 이때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요,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를 해볼 겁니다. 근데 자석을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석에 끌려오는 뭔가가 섞여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거겠죠? 자, 우리 혼합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쌀, 쇠구슬, 플라스틱이 마구마구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물인가 봐요. 그럼 이 친구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쌀, 쇠구슬, 플라스틱, 구슬인데요. 모양을 보시면 쌀은 약간 좀 길쭉길쭉, 그렇죠? 쇠구슬은 둥글고요. 플라스틱 구슬도 둥급니다. 크기를 보셨더니 쌀이 가장 작고요. 쇠구슬은 쌀보다는 크고 플라스틱 구슬과는 또 크기가 같대네요. 그렇죠? 그리고 플라스틱 구슬도 쌀보다는 크고 쇠구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두 친구가 모양하고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하고 크기가 같으니까 뭐 채나 이런 것으로는 나눌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의 차이는요. 쇠구슬은 자석에 붙지만 플라스틱 구슬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쇠구슬이라는 친구가 자석에 달라붙기 때문에 자석을 이용하면 이 두 친구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쌀, 쇠구슬, 플라스틱 구슬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자, 요거 분리하는 방법 뭐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손으로 골라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석과 채를 준비를 합니다. 자, 자석과 채를 준비를 해가지고 일단 어떻게 해주시냐. 일단은요, 철,
철이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해서 자석을 딱 갖다 대면 누가 끌려 올라올까요? 여기 지금 쌀, 쇠구슬, 플라스틱 구슬 이렇게 있어요. 누가 끌려올까요? 바로 쇠구슬이 싹 끌려 올라옵니다. 쇠구슬이 싹 끌어 올라오면 아래쪽에 남는 것이 이제 쌀하고 플라스틱 구슬만 남겠죠. 쌀하고 플라스틱 구슬만 남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둘은 크기가, 알갱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은 채를 이용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쇠구슬이 분리가 됩니다. 쇠구슬이 분리됐죠? 그럼 나머지 이제 쌀과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이용해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채로 걸러주면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괜찮죠? 자,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자석 이용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철캔, 알루미늄 캔 분리할 때 여기 그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 철하고 알루미늄을 다 넣는 거예요. 근데 분리를 하려면 우리가 이건 철이고 이건 알루미늄이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넣습니다. 쭉 넣어가지고 철하고 알루미늄 캔이 쭉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윗부분에 지금 누가 있냐면요. 윗부분에 자석이 있는 거예요. 이 윗부분에 자석.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로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자석에 안 붙으니까 알루미늄 캔은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철캔이 있어요. 어머, 철은 어떻게 돼요? 철이라든가 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여기 위에 달라붙어가지고 갑니다. 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럼 이 친구는 여기에 떨어져서 철 같은 경우하고 알루미늄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쭉 가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철 있는 친구는 자석에 붙어서 쭉 가다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나뉘어집니다. 괜찮죠? 자, 해서 철캔과 알루미늄 캔이 섞여 있을 때 자석이 달려있는 이 자동 분리 장치 이용하면 분리할 수 있어요. 자, 폐 건전지에서 원료를 분리합니다. 우리 건전지를 다 사용한 그 건전지예요. 그 폐 건전지를 잘게 부순 다음 자석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철이나 이런 친구들은 자석에 붙어가지고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식품 속에 섞여 있는 철가루가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안 되겠지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철가루 같은 경우 뭐 자석 이렇게 이용하면은 다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자, 자석에 붙는 물체는 그럼 뭘까요? 우리 아까 전에 지금 쇠구슬 붙습니다, 철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철로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 뭐 집게라던가 클립, 못, 누름못 이렇게 해서 철로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이 바로 자석에 붙겠죠. 자, 만약에 지금 여기에 쌀, 쇠구슬, 플라스틱 구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순서에 따라서 조금 나뉘어지는 순서가 또 달라지죠. 만약에 지금 채를 먼저 이용을 한다면 크기에 따라서 나뉘어지니까 작은 쌀과 그 다음에 크기 같은 쇠구슬, 플라스틱 구슬이 먼저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만약에 자석으로 나누면 이제 자석에 붙는 쇠구슬과 붙지 않은 플라스틱 구슬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쌀, 쇠구슬, 플라스틱 구슬의 혼합물에서 쇠구슬은 철이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눌 수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쌀 같은 경우는 뿅뿅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합니다. 바로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을 해서 나눌 수가 있죠. 괜찮죠? 자, 철캔하고 알루미늄 캔이 막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섞여져 있을 때 자동 분리기에 넣으면 자석이 부착된 장치에는 뿅뿅이만 달라붙어서 분리된대요. 누굴까요? 바로 철캔만 달라붙어서 분리되게 되겠죠. 해서 자석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제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분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소금하고 후추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물에 녹으면 안 되고요. 하나는 물에 녹고 하나는 물에 녹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소금하고 후추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소금하고 후추의 혼합물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싹 부어가지고 요리막대로 싹 이렇게 저어줘요. 그러면 누구만 녹을까요?
막 이렇게 저어주게 되면 소금은 물에 녹습니다. 근데 후추는 녹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는 녹고 하나는 녹지 않고, 그쵸?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녹여준 다음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깔때기 준비해 주시고, 비커 준비해 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거름종이 준비해 주시고, 이 장치를 우리가 거름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 그냥 그 혼합물을 막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따라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걸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친구들은 물에 녹은 친구들. 물에 녹은 친구와 물과 같이 빠져나가고요. 녹지 않은 친구는 여기 위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지금 누가 갔을까요? 물에 녹은 친구가 가니까 소금하고 물이 갔겠죠. 요 친구를 증발 접시에 담고 증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소금하고 물하고 같이 있는데 물은 날아가게 되고 여기에 남는 건 누굴까요? 소금이 남겠죠. 여기엔 소금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걸러질 때 거름장치에서 녹지 않은 친구 위에 있으니까 이 윗부분에는 후추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추하고 소금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서 거름장치 이용하고 그 다음에 증발 접시해서 증발 장치로 가열해서 나눴습니다. 자, 결과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죠. 거름장치로 아까 누구 걸렀어요? 녹지 않은 친구 후추였죠. 그렇죠? 후추 같은 경우는 거름종에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잘 녹지 못하니까 물에 녹지 못해가지고 위에 걸러진 거예요. 그럼 아래쪽으로 빠져나간 건 누구냐면요. 녹은 친구. 그래서 소금하고 물하고 같이, 그쵸? 소금하고 물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고요. 물에 녹지 않는 후추가 거름종이 위에 남으면서 걸러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금하고 물이 같이 또 섞여 있었어요. 그 친구를 증발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막 증발을 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물이 날아가게 되면서 소금이 남겠죠. 가열할 때 나타나는 건 물은 끓고요. 물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하얀색의 고체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아까 거름장치로 후추가 걸러졌고요. 증발장치로 소금이 이렇게 걸러졌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소금과 후추의 혼합물, 물을 부어가지고 물에 녹고 있는 소금, 그리고 물에 녹지 않은 후추, 요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장치에 걸러서 거름의 방법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소금물 같은 경우는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열을 해요. 그래서 증발 접시에 소금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눴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거름 그리고 증발 이렇게 보셨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녹차 여과기 거름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녹차 우려내서 이게 녹차 이렇게 쫙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봐주시면 여기에다가 녹차의 잎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뜻한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이 따뜻한 물에 의해서 이제 녹차의 좋은 성분이 이렇게 녹아나가지고 찻잎을 망으로 이렇게 거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녹아내린 성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것이 이제 거름망에 의해서 걸러진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둔 다음 채로 거르게 되면 이제 윗부분에 된장 그리고 아랫부분에 간장 이렇게 나뉘어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전입니다. 염전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모으지요.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햇빛을 쫙 비춰가지고 증발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염전에 모인 바닷물에서 햇빛, 바람 이런 것에 의해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염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도 거름과 증발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름장치 꾸밀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거름 종이를 꽃갈 모양으로 접습니다. 그 꽃갈 모양으로 접은 거름 종에다가 물을 조금 묻혀가지고요. 깔때기에다 붙여요. 물을 안 묻히면은 이게 잘 부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깔때기에 붙이고요. 깔때기 긴 부분 같은 경우 가만히 보시면 여기 비커가 있고요.
그 깔때기의 긴 부분이 이렇게 벽에 닿도록 해서 만약에 걸려 내려온 것들이 여기 벽을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비커의 옆면에다가 깔때기의 끝에 긴 부분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르고자 하는 액체를 그냥 깔때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리막대를 타고, 여기 지금 유리막대가 있어요, 여러분. 유리막대를 타고 흐를 수 있도록 부어주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소금물로 그림 그리기 갑자기 미술 시간이 됐네요. 그쵸? 이거 뭐냐면요. 소금물로 검은색 종이에다 그림을 막 그려요. 그린 다음에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요거 누가 날아간 거죠? 소금물 중에서 물 날아가고요. 소금 성분이 남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해서 이렇게 말려줬는데 여기에서 지금 헤어드라이어의 역할 같은 경우는 우리 증발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염전에서 햇빛이라던가 염전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햇빛이라던가 바람에 의해서 증발됐잖아요.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소금과 후추의 혼합물을 물에 녹여서 거름의 방법으로 뿅뿅을 분리했습니다. 걸러주면서 누구를 먼저 나눴었죠? 바로 후추를 먼저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분리했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녹차 여과기에 거름막을 사용하거나 소금물과 메주의 혼합물을 채로 거르는 등 생활 속에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지금 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거름의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제 물과 기름을 한번 나누는 방법, 그리고 두부를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여러분, 물하고 기름이 있을 때 물하고 기름은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물하고 기름은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물하고 식용유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사실 물에다가 식용유를 이렇게 두면요, 식용유가 약간 둥둥 뜹니다. 그러면서 잘 섞이지 않아요. 식용유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식용유가 물 위에 뜹니다. 요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쉽게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셨더니 뭐 미역국의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미역국 먹을 때나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떠 있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하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 식용유가 둥둥 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활용해 주시면은 잘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스포이트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스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물 위에 식용유가 떠 있다면 스포이트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식용유가 물 위에 얇게 펴져 있을 때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좀 얇게 퍼져 있으면 나누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헌데 나눌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포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넓게 얇게 이렇게 퍼져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주는 것이 조금 편합니다. 흡착포라고 해가지고 빨아들이는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널찍하게 생겼기 때문에 식용유가 얇게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을 흡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식용유가 퍼져 있을 때 조금 편리하고요. 근데 이 친구로 흡착포를 이렇게 쫙 빨아들인 거는 그 식용유는 다시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어렵겠죠. 그에 비해서 스포이트를 사용해서 식용유를 가져온 것은 아무래도 다시 사용하기는 조금 수월하죠. 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스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흡착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사용하기가 조금 흡착포는 어렵다라는 거. 근데 흡착포는 좀 얇게 퍼져 있는 것을 좀 잘 분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공통점, 차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나 흡착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뉴스에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다에 이제 기름 유출이 됐을 때 이 흡착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름을 많이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흡착포를 사용을 해서 제거하거나 또는 국, 찌개 거기에 떠 있는 기름을 또 흡착포나 한지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부 만드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뭐 찌개나 또 두부 요리나 이런 것들에서 두부 그냥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거친대요.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죠.
두부가 콩으로 만들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콩물을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물을 조금 붓습니다. 물 붓고 있죠? 물을 조금 붓고 약한 불에다가 한 번 더 끓입니다. 자, 쭉 계속 끓인 그 콩물을 채와 헝겊을 이용해서 거릅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거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걸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헝겊에는 콩찌꺼기가 윗부분에 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부분에는 여기 콩에서 빠져나간 단백질 물, 그거는 이제 헝겊을 빠져나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여기에서 뭘 이용을 하냐면요. 여기서 걸러낸 콩물이래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빠진 그 콩물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간수라는 친구를 넣습니다. 간수라는 걸 넣어가지고 계속 약한 불에다가 가열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그 단백질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하면서 덩어리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간수라는 것은 이 두부의 그 두부 만들어질 때 그 알갱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거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콩물에 간수를 넣어가지고 계속 저어주면 몽글몽글몽글 이렇게 생겨요. 그 친구들이 생기는데 그 생긴 것을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두부 틀 있죠? 거기에다가 이 끓인 친구를 부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헝겊에다가 물에 녹지 않은 하얀색 덩어리 여기 지금 남게 되고 여기 천 이렇게 덮어가지고 모양 틀에다가 해서 두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남게 하는 거죠. 그렇죠? 두부 틀에 헝겊을 깔고 그 위에 덩어리가 생긴 콩물을 붓습니다. 해가지고 걸러줘요. 또 걸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물체를 올려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걸 짠 꺼내면 두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지금 두부 만드는 방법을 보고 있는 건요. 이게 거름의 방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본 거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알 수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끓인 콩물 처음에 그 끓인 걸 채와 헝겊을 사용해서 걸렀습니다. 그러면 콩찌꺼기 윗부분에 남는 거, 그 윗부분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분리할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을 뭐 콩찌꺼기 또는 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수 넣어가지고 그 이제 걸러진 친구들을 간수 넣어가지고 또 약한 불로 끓였죠. 그러면 이제 하얀색 덩어리들이 쭉 생기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또 채와 헝겊에 또 걸러줬어요. 그쵸? 요것도 이제 거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물에 녹지 않아서 채와 헝겊에 이 친구들을 또 분리할 수 있죠. 그럼 지금 걸러주고 있거든요. 그죠? 두부를 만들 때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부를 만들 때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물하고 기름 잘 섞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물하고 기름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름이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스포이트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흡착포를 이용을 해서 나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두부 만드는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하는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티백이 있어요. 지금 티백을 물에 넣으면 지금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친구가 녹아나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셨을 때 안쪽에 있는 친구들이 밖으로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 우려져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걸러져서 나오는 것과 두부를 만들 때 콩물을 거르는 헝겊, 요 종이 주머니하고 그 헝겊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로 섞이지 않은 물, 기름, 요것은 스포이트나 또 무엇을 이용해서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흡착포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자, 두부를 만들 때는 채와 뿅뿅이를 사용하죠. 바로 헝겊을 이용합니다. 헝겊. 그렇죠? 그래서 뿅뿅의 방법으로, 바로 거름의 방법으로 콩찌꺼기와 콩물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라는 방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혼합물, 여러 가지 이제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혼합물의 종류, 어떤 친구들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그 혼합물들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하셔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